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국 최대 동백나무 군락지 여수 오동도에 동백꽃이 피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백나무 3,6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에는 지난주 한 차례 한파 이후 날씨가 풀리면서 동백꽃이 피기 시작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백꽃은 일반적으로 이른 봄철 피기 시작하지만 여수 지역에서는 온화한 기후 때문에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개화돼 섬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배후 부지가 주거와 레저 휴양단지로 새로 개발됩니다. 그동안 개발의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민간 사업자가 없어 난항을 겪다 이번에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태풍과 해안 침식에 따른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수중 방파제와 호환을 설치한 이후 유실 피해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수욕장 주변 낡고 오래된 상가와 주택지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민간 투자자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해수욕장 주변 평촌마을 2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해당 부지 택지 개발을 마치고 상가와 레저 숙박시설, 개발 부지 주민들의 이주 택지로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현 상가 밀집 지역 집안을 조사한 결과 고온 모래가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곳 상가를 철거한 뒤 모래 정원을 조성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수시하고요. 투자 협약을 맺은 거는 일단 택지 개발을 1차 사업을 하고요. 2차 사업은 그 상가와 주택가를 이주시키고 숙박시설과 관련한 관광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부지 개발 사업비만 보상비 포함 80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점. 이번에는 투자업체가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사업 추진이 무산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지금까지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던한 우리의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이번에는 꼭 기필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민들은 지금 염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만성리 배후 부지 개발에 따라 검은 모래 해변과 함께 여수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수요를 창출해낼지 성공적인 개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LF스퀘어 광양점 개점을 2주일여 앞두고 마지막 공개 채용 행사가 열렸습니다. LF네트워크와 광양시는 어제 광양시청사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아울렛 입점 예정인 점주와 구직 희망자들이 함께하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280여 점 입점 브랜드 가운데 180개 업체에서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360명을 채용했으며 앞으로 2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 고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드론 관련 학과가 신설됐습니다. 고흥 산업과학고는 지난달 드론 산업과 2개 학급 신입생 50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드론 관련 기업도 교내에 드론 교육과 전시가 가능한 체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산학 연계를 통한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순천시의회가 2016년 의사 일정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하고 어제 폐회했는데요. 순천시의회는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까지 의원들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제20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올 한 해 순천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의회는 이 자리에서 호남권 자볼드 예산 162억 원을 내년 본 예산에 우여곡절 끝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자볼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은 사업부지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의 위치로 변경해 주시라는 의회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처음부터 불가다는 집행부 방침에 대하여 관심과 고민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내린 위원회의 권해찬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의원들 완장노를 하는 도구를 삼지 말라고 근원으로 강조했는데 정원박람회 때하고 똑같이 이 예산철만 되면 공직자들한테 갑질하고 순천시 시중을 발목 잡는 도구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생생내는 겁니까?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내년 순천시 본 예산의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예산과 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 등 현안 사업 예산들을 삭감했습니다. 순천시는 핵심 전략 사업인 생태문화 관련 사업의 내년도 추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내년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이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후반기 순천시 의회는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시작됐지만 의원들 상호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폭행과 성추행 의혹 사건에 행정사무감사 중단, 고소 고발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 의정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에서까지 극심한 갈등을 표면화했습니다. 순천시의회의 2016년 의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뒷전이고 주도권 싸움에 바람잘 날 없었던 의회의 모습에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의회가 내년 여수시 예산을 상임위 의결을 토대로 13억 2천여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내용을 보면 박람회 5주년 기념 행사 관련 예산 2억 원과 전국 제1의 1지역 1특화 장목 육성 사업비 3억 5천만 원, 여수 맛집 지도 제작비 2천만 원 등입니다. 반면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삭감됐던 예산 가운데 박람회장 내 상설 전시장 설치 예산 2억 원과 국제아트 페스티벌 예산 역시 원안대로 2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예결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6기 공약의 85%를 이행 가능한 공약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광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40개 공약사항 가운데 중마, 금호 해상공원과 익신 일반산단 조성 등 75건이 마무리됐으며 예산 1조 원 달성과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등 44건은 임기 내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해고속도로 선형 개량과 옥룡 진상도로 확포장 등 10건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한 상황이며 도선국사 풍수테마파크 등 11건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FA 영입이 없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겨울 큰손으로 거듭났습니다. 내외부 FA를 통큰 투자로 잡았고 중심 타선은 리그 최강 수준까지 올라가 내년 시즌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타격 3관왕 최용우 선수와 4년 계약에 100억 원. 에이스 양현종 선수를 1년 동안 눌러앉히는 대가로 22억 5천만 원. 여기에 나지완 40억 원까지. 내외부 FA 선수를 잡는 데만 162억 5천만 원. 이번 겨울 기아 타이거즈는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타이거즈에 남을 그냥 노력만 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만점 활약을 펼친 헥터, 그리고 신인 용병 팻딘과 버나디안을 잡는데도 345만 달러, 4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통 크게 지갑을 연 것은 내년 시즌 우승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양현종 헥터를 잡아서 왼손 팻딘까지 안정적인 1, 2, 3선발이 구축됐고 최용우가 가세하면서 김주찬, 이범호, 나지완으로 구성될 중심 타선은 단숨에 리그 최강 수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내년은 김기태 감독의 마지막 시즌. 작년부터 시작된 팀 리빌딩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구단은 통 큰 투자를 통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윤성민의 부상 회복 여부는 물론 중간 계투와 뒷문에 아직 물음표가 달려있지만 기아의 내년은 여느 시즌보다 우승에 대한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관심과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67살 양모 씨. 10년 동안 장성의 농장과 축사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 병만 얻었습니다. 몇 해 전 신안 염전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피해 실상이 드러나는 등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 전남에도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과 직업재활, 문화, 복지 등 개인 여건에 맞는 지원 계획을 세우고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현장 조사 등 권익을 지키는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지원하고 그다음에 권리구제, 권익옹호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중간 지원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 길은 멉니다.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11,000여 명에 이르는 전남의 예산이 3분의 1에 불과한 제주의 예산과 같습니다. 사업 초기이긴 하지만 대상자 수와 면적이 천차만별인 17개 시도의 예산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지원 인력과 사업을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전남의 지원센터는 9명의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고흥군이 각종 공모 사업에서 500억 원에 가까운 국도비를 확보해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한 결과 역대 최다인 58건이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국도비 48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수도 현대화 사업 243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40억 원, 6차 산업화지구 조성 사업 19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네,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서도 12월 하순 들어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는 등 여름철 마냥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이 비의 강도가 대부분 약해졌고요. 서울도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출근길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이제는 눈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지방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도 눈이 다소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현재 기온을 보시면요. 서울 7.9도, 광주 10도, 울산 17.2도, 전주 9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8도, 부산 13도, 전주 10도, 춘천 8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